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하더라. 부끄러움이 없더라. 윤 총장은 평소에 본인 임기를 다 채우겠다라는 생각과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사의를 했을까? 지금 사실 너무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잖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상당 부분 뺏어놨는데 이제는 중수청을 만들겠다, 공소청을 만들겠다, 온갖 쓰레기 같은 법안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 목적은 한 가지야. 사실상 검찰을 해체해버리겠다는 거거든. 검찰에게서 모든 기능을 다 빼앗아서. 검찰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잖아. 검찰 개혁 좋다 이거야. 검찰이 무슨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조직이냐? 아니겠지. 그런데 지금은 쟤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검찰만 개혁하면, 검찰만 없애버리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다 사라진다. 사법 정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에서 중수청을 만들든 공소청을 만들든 그냥 나는 앉아서 이빨 다 뽑히면서 임기만은 끝까지 채우겠다고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앉아있는 것도 사실 웃긴 얘기야. 그런데 저쪽에서 그렇게 사퇴하라고 할 때는 버티다가 왜 지금 사퇴를 했을까? 왜 지금이냐? 일단은 추미애랑 한참 전쟁할 때는 물러설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 추미애는 이미지 다 버렸고 문재인도 패배했고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이제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은 거야. 그 과정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패 사건들, 탈원전, 그리고 뭐 울산 선거 개입 이런 문제들이 얘네들은 공수처까지 만들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노력해왔다고. 끊임없이 이를 악물고 공수처라는 거에 덤벼들었어. 얘들은 공수처에 진짜 목숨을 걸었었어. 안 되니까 지들끼리 골방에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개정하고 지들끼리 통과를 시킬 만큼 목숨을 걸었었다고. 이성윤이 아예 대놓고 내 사건은 공수처로 넘겨라. 검찰에서 수사 안 받겠다. 공수처에서 수사 받겠다. 이게 무슨 의미겠니? 이 짓을 하면서까지 정권 수사를 막아왔다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적어도 이렇게 여겨질 만큼은 노력을 해온 거야. 그건 온 국민이 다 봤어. 탈원전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뭐 공식적으로는 그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괴상한 말도 안 되는 정직을 시키면서까지 방해가 됐었는데 이 탈원전 수사가 정직에서 복귀하자마자 탈원전 비리 수사를 재개하고 확대하고 하는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은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노력을 할 만큼 했다. 마무리를 못 짓고 왜 나가느냐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겠어. 권력이 저렇게 이를 악물고 막아서는데 공수처라는 조직이 생겼는데 이미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뭐 영상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공수처에서 검찰한테 야 그거 내놔라. 무슨 산업부 장관이랑 대통령까지 엮여있는 건이네? 내놔라 하면 토달 수 없이 찍소리 못하고 그냥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어차피 윤석열 총장이 마무리를 못해요. 쟤들이 그렇게까지 이를 악물고 막으려고 나서는데 어떻게 막겠냐. 법이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버렸는데. 이상직 봐라.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이상직은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과도 엮여 있어. 공식적으로 엮여 있어.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라는 거야. 손가락도 못 대고 있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탈원전 비리 수사를 7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퇴임할 수 있었을까? 나는 어려웠다고 봐. 그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할 만큼 했다. 노력은 적어도 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런 상황에 아예 검찰을 해체해버리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버티는 것만이 답이 아니지. 내가 없어지면 검찰을 좀 놔둘 것이다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잖아. 그런데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문재인과의 대립구도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거라고. 추후의 거취를 본인의 추후의 거취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의 뜻이 있든 없든 대선에 나갈 거든 안 나갈 거든 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본인한테 부담이야. 확실히. 이미 지금 정치권 안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 윤석열 총장 본인의 의지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물러설 수는 없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다. 뭔가 해야 되는데 권력은 저쪽이 쥐고 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 7월까지 버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사표 수리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 뭐 청와대에서도 뭐 26장? 그거만 띡 보내고. 왜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됐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사실은 이 추미애와의 대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과의 대립에서 온 거란 말이야.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으로서의 비전, 정치의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어.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사였으니까 검찰총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그 대립 구도에서 온 거고 대립 구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 지금 윤 총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윤 총장이 뭘 잘못해서 또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대립 구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질질 끈다, 무슨 감정선을 세운다 또는 반려를 한다 이러면 어떤 선택지든 윤석열을 또 띄워주고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거야, 문재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넘겨버리고 최대한 빨리 이걸 묻어버리기를 바랬겠지. 문재인과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에서는 항상 문재인 측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 잃을 게 훨씬 많아. 그리고 추미애도 여론이 이렇게 호의적인, 여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끝내고 묻어버려야지. 여기서 만약에 뭐 시간을 질질 끈다, 숙고하겠다, 아니면 반려한다, 소임을 다해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시기든 다 청와대로서는 악수가 되는 거야. 빨리 넘겨버려야 되는 거지. 더민당에서는 작년 여름인가 그쯤부터 해가지고 윤 총장한테 사퇴하고 정치해라, 뭐 억울하면 옷 벗고 정치해라, 뭐 이런 소리를 정치하려면 사퇴를 해라. 그치. 그런데 막상 사퇴를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야? 정세균 머리가 날 웃기더라고.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고작 그때 그랬었잖아. 직을 내려놓으라. 내 총리로서의 역할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너를 몰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바로 사퇴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바로 사퇴를 하니까 대단히 유감. 뭐 어쩌라는 얘기야. 관두라 그래서 관뒀더니 유감입니다 하잖아 지금. 정세균뿐만 아니라 그 당 애들 맨날 뭐 사퇴해라.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정치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라고 이딴 소리를 하던 애들 지금 관두니까 전부 다 욕하고 앉았어. 나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윤석열 총장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게 뭐 대통령이 되라 마라를 떠나서 잘 됐으면 좋겠는 게 확실히 쟤네를 보면 윤석열 총장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켜 발광을 해. 그런 걸 보면 나는 윤석열 총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쟤들이 싫어하니까. 그동안 더민당에서 중수청법, 뭐 공소청법, 뭐 검찰청 폐지 뭐 이런 것들 다 윤석열 총장 잡자고 한 거였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막상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했어. 그러면 더민당에서 그런 법들을 다 강행을 할까? 지금 사실 쟤네들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이잖아. 검찰개혁이 뭔데 물으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나 열심히 물어보고 다녔거든. 검찰개혁이 뭐냐고 대체. 네가 말하는 검찰개혁이 뭐냐. 그럼 다 뭐라는지 알아? 그럼 검찰을 이대로 놔둬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이 얘기만 하고 앉았어. 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지금은 누가 봐도 너무 급해. 지금 수사권이 조정된 지 얼마나 지났냐. 얼마 안 됐어. 아직 제대로 정착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새 기관을 몇 개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윤석열 하나 잡자고 검찰을 해체하려고 드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얘네들은 지금 이런 거거든. 정권이 바뀌기 전에, 선거 전에 자기들을 향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 이거 만약에 대선 랠리 시작됐는데 갑자기 탈원전 때문에 사람들 줄줄이 잡혀가고 이러면 낭패잖아.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없는 한 얘네는 서두를 이유가 없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야. 실제로 윤석열 총장 정직됐을 때 생각해봐라. 탈원전 수사가 그냥 멈춰버렸었어. 구속영장 하나도 못 날리고 그냥 멈춰버렸다고. 그런데 이제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거야.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에 검찰의 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러면서 꼭두각시 바지사장 하나 앉혀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야. 실제로 윤석열 총장을 극찬하다가 이번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극찬하고 특수부 기능을 강화하다가 지금 이제 검찰 밖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현재 특수부가 하는 기능이거든. 이 특수부 기능을 강화하다가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윤석열 몰아내야 된다 그러고 죽여야 된다 그러기 시작한 게 언제냐. 갑자기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 언제겠어? 조국 때야. 조국 때 조국을 열심히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거 안 되겠네. 검찰 개혁해야 되겠네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특수부를 이제는 아예 빼버리겠다. 검찰이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위에 바지사장을 하나 앉혀두면
검찰 개혁이 완료된 거야. 자기들이 원하던 검찰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지연이나 중단이 불가피한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 권력을 향한 수사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정부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또 반기를 들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냐? 앞으로 이제 임기가 한 1년 남았잖아? 그런데 또 자기한테 반기 들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할까?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고, 엎드리라면 엎드리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검찰을 털어온 거야. 수사권 조정한다고 뺐고 공수처 만들어서 뺐고 이제는 중수청, 공소청까지 만들어서 기능을 전부 다 빼버리겠다는데 근데 지들이 맘대로 법안을 찍어내고 있잖아. 그 누구도 더민당을 막을 수가 없잖아. 그야말로 법이 지네 장난감이잖아. 나라가 지네 장난감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버틴다고 수사가 되나? 너도 알잖아. 공수처에서 그거 탈원전 가지고 와 하면 줘야 돼.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혐의가 없네요. 땡이야.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하더라. 부끄러움이 없더라. 협의고 원칙이고 절차적 정당성이고 그런 거 없더라. 윤 총장의 사퇴문 중에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거의 정계 진출 선언 아닌가? 정계 진출 선언이라고 봐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앞으로 마땅히 하실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있어봐야 계속 괴롭힘이나 당할 거 아니야. 가만히 있기도 어려워. 안 하기도 어려워. 그리고 가슴에 아마 한도 많을 거야. 그리고 무능한 자기한테 도움을 전혀 주지 않은 야당에 대한 그런 어떤 섭섭함이나 분노도 있을 거고 진심이든 쇼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공인이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이게 설사 쇼더라도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자유를 붙여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몇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나조차도 갑갑해서 보기에 갑갑해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영상을 찍잖아. 내가 나갈 생각도 없고 나이도 안 되는데도 갑갑해서 그 영상을 찍는 거야. 이 사람은 오죽하겠어. 얼마나 갑갑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윤 총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걸 내가 윤석열 총장을 좋게 말하면 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 정권을 수사한 법치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빤다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윤석열 총장을 나쁘게 말하면 그러면 유일한 대항만데 대안도 없이 윤석열 총장을 깐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야. 나는 정치인 누구 편도 들어본 적이 없고 누구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 칭찬도 별로 안 해 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내 자세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지만 공인 중에 거의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밀턴 프리드먼을 존경한다, 하이եկ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내 생각엔 현 국회의원 상당수는 보수 진영을 표방하는 현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는 밀턴 프리드먼이 누군지도 모를걸?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을 알아도 밀턴 프리드먼을 존경해도 하이եկ을 존경해도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를 못해. 왠지 알아? 극우라고 부를까봐. 극우라고 그럴까봐. 노벨상 받은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에 오면 극우야. 윤석열 총장의 그런 점은 그런 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점은 난 좋은 거라고 봐. 우리나라 보수 진영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힘든 없지는 않지만 찾아보기가 참 힘든 덕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전 정권을 무너뜨리는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라는 굴레는 또 윤 총장이 계속 쓰고 가야 되는 거야. 한국 보수 진영 내에서도 보수 유권자 내에서도 이걸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윤석열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좀 덜 신경 쓰는 사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차피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 어쩌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어쨌든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야. 윤 총장이 실제로 진짜로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아내느냐, 엮어내느냐는 윤 총장의 역량이겠지.
그런데 일부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을 증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부적격하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그래, 정치 경험이 없어서 대통령 안 된다는 얘기거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 그 누구도, 그 어떤 스타 플레이어도 정치판에 등장하기가 어려워. 예전에 이회창 씨가 첫 대선 후보가 될 때도 정치 경력이 굉장히 짧았어. 신인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노통도 정치는 오래 해왔지만 솔직히 그렇게 주목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어.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대선 한 1년 전에 확 떠서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야. 상황이 특수하면 특수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어때? 아주 특수하지 않나? 그렇지, 굉장히 특수하지. 그리고 정치를 안 해봤다고 대통령감이 아니다,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곧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정치를 짧게 하거나 안 한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가? 이 바닥이 그런 바닥인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존경받는 바닥인가, 이 바닥이?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인가, 이 나라가? 내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글쎄, 구심점이라, 구심점이 결국 이제 모이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그 중심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박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그냥 오명으로, 이 반문 진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명으로 계속 뒤집어 쓰고 갈지, 아니면 잘 덮고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 오히려 이걸 자기 자신의 자산, 자기 자신의 에셋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어디까지나 윤석열 총장 개인의 역량 문제인 것 같아. 솔직히 그 상황에서 일개 검사가 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든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대선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통합을 이뤄내고 문재인의 폭정에 시달린 사람들한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안 된다면 그냥 한때 문재인에게 강하게 저항하던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지. 뭐 국회의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정치를 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 윤석열 총장을 국힘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게 중요한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국힘당에서 무슨 대안이 있나 지금? 국힘당에도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어.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사실은 너도 나도 거기 가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들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가 중요하겠니? 나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 내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진영에 바람이 있다면, 나는 반문이기만 하면 무조건 입 다물고 아무나 그냥 벌떼같이 지지를 해야 된다. 입 다물고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 나도 정치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남 보고도 어떤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라, 지지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네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는 구국의 희망이야. 나라를 구해줄 사람이라고. 나는 물론 그런 식의 자세, 그런 식의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는 또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있어. 이 사람이 대안이다. 이 사람밖에는 없다. 어떤 정치인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 오케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 속한 어떤 정치인을 싫어하고 못 믿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열심히 홍보하는 거? 그것도 오케이.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면 판 무르익기 전에 일단 죽여버리고 시작하자. 이놈은 이래서 죽여야 되고 저놈은 저래서 죽여야 되고 다 죽여버리고 나서 시작하자. 이런 식의 자세가 너무나 많아. 경선을 하잖아. 우리나라는 경선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미국 대선을 보자. 경선을 되게 크게 되게 오래 한다고. 그런데 이 경선을 왜 하느냐?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느냐? 단지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하나 고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야. 이걸 하면서 흥행을 시키는 거라고. 스타를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걸어왔는지, 이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 될 건지를 경선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아니야. 저 새끼 저거 경선 못 나가게 해야 돼. 저 새끼 저거 경선 꿈도 못 꾸게 해야 돼. 미리 다 죽여버리자. 하고 시작을 한다고. 유독 보수 진영에서 그래. 지금 보수 진영 안에 누군가가 나는 윤석열을 좋아한다, 윤석열을 지지한다 하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당장 역적 취급, 배신자 취급, 무슨 저런 뻔한 쇼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머저리 취급을 한다고. 이 영상에도 내가 장담하건대 그런 리플이 달릴 거야. 왜 윤석열을 빠냐? 안 빨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아니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홍준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유승민 이야기를 했을 때도, 오세훈이건 나경원이건 그 누구 이야기를 했을 때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역적 취급, 배신자 취급을 한다고,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렇게 서로 역적 취급만 하고 있으면, 네가 가짜네, 내가 진짜네, 위장 우파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으면 정권 교체는 언제 하냐? 정권 교체는 어떻게 하냐? 누가 하냐, 정권 교체는?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부 뛰어나와서 랠리에 참여하고 경선 과정에서 누군가가 스타가 되고 그 스타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아무도 못 나온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외에는 경선조차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자세로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쪽에서 얼마나 신이 나겠어? 그냥 놔뒀더니 지들끼리 싸우느라 끝났어. 그냥 지들끼리 싸우느라 얼마나 신이 날까?